소련의 흐르시초프 서기장과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둘이 만났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케네디 정부 때 케네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젊은 저런 애가 무슨 저 소련 저 깡패 같은 저런 나라 흐르시초프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회담을 할 것이며 어떻게 외교를 할 것이며 쟤를 어떻게 믿느냐고. 여러분들이 혁명을 통해서 쿠바에서 정권을 잡은 피델 카스트로라면 1400명이 쳐들어왔던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쌩까야지. 그리고 무섭잖아요. 소련이랑 붙어야겠죠. 너무나 당연히. 당시에 소련한테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데 또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당시 흐르시초프가 지지율이 떡락하고 있던 이유가 하나 또 있었어요. 베를린. 이게 동서독의 지도예요. 베를린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네? 뭐야 이거 지금? 서독은 여기 있는데 베를린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서베를린하고 동베를린이 또 따로 있는 거야 지금. 보이세요 지금? 요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동서독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도 4분할, 베를린도 4분할이었어요. 소련, 영국, 프랑스, 미국이 4개로 나눠서 점령을 하고 있자 그 중에 영국, 프랑스, 미국이 먹고 있던 독일만 서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소련이 담당하고 있던 지역은 동독으로 남은 거고 베를린도 마찬가지인 거야. 영국, 프랑스, 미국이 먹고 있던 이 서베를린 지역 3분할 되어 있는 여기가 서베를린이고 소련 혼자 동쪽을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여기가 동베를린인 거예요. 소련 안에서 아니 베를린 저렇게 내버려 둘 거냐 저거. 소련에 이렇게 엮여있고 붙어있는 이 영역에 미군이라던가 서방 진영 국가의 군대가 단 하나도 없기를 바랬어요. 근데 지금 뭐야 이 상태면은 지금 서베를린에 지금 미국이랑 프랑스랑 영국의 군대가 좀 들어와 있는 거네요. 이거를 너무 싫어했던 거야. 소련은 굉장한 위협으로 봤어요 저거를. 그리고 저기에 저렇게 군대가 쪼깨작깨작 있으면은 저기서 유혈 충돌 생겨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완전 3차 대전 되는 거야 괜히. 이런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쇼부를 봐야지 왜 내버려 두냐 이 말이야. 소련 내부에서는. 보이세요 지금? 얼마나 웃겨 지금. 여기가 서베를린이고 저기가 동베를린인 거야 지금. 이러고 있었다니까 둘이서. 그리고 얘네가 요 마주하고 있는 여기 있죠. 요 길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일 거 아니겠어요? 여기? 요 길 중 하나겠죠? 여기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는 겁니다. 1961년부터. 처음에 솔직히 흐르시초프가 저 베를린 절반을 아예 먹어버리려고 어떻게든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어떻게든 뭘 했어. 군대도 더 동베를린으로 모으고 막 그러니까 프랑스랑 영국이랑 미국이 비행기 타고 미친듯이 달려가가지고 서베를린에다가 저 깔아놓은 거예요 땅크를. 소련 지들 멋대로 못 먹게 하려고. 그게 쿠바 사태가 있기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이 안 서고 있던 거야 흐르시초프가 저것 때문에. 와 흐르시초프 쟤는 정권 잡더니 저 조만한 베를린 하나 수복을 못하고 등신같이 누가 봐도 지금 동독 한가운데 있는 저 베를린 하나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등신같이 저 절반을 지금 땅 크고 뭐고 다 들어오게 만들고 뭐 하는 짓이냐 저 흐르시초프 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흐르시초프도 환장하겠는 거야 막. 근데 마침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와 미국의 사이가 개박살 났으니 흐르시초프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뭔가 자기의 면이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미국이 쿠바에 직접 군대를 보내서 개입한 것도 다 뽀록났잖아요. 그죠? 이거를 구실로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ILBM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1962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인 거예요. 미국은 절대로 쿠바에 소련 핵미사일이 배치되는 꼬라지를 안 보겠죠? 만약에 배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반경 보세요. 미국 워싱턴주랑 시애틀이 있어요. 미국 끄트머리에 여기 빼고 다 사거리예요. 그걸 내버려 두겠냐 이 말이야. 미국이. 절대로 안 되는 거지 미국 입장에서도. 그죠? 당시 소련 앞마당에는 자기들은 다 났어도 소련이 놓는 건 안 되는 이게 국제정치인 거죠. 자 그렇게 피델 카스트로를 이용해서 쿠바에 집권한 피델 카스트로가 미국과 사이가 더러워진 걸 이용해서 소련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사람 피델 카스트로 있잖아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저 사람 체게바라랑도 친하고 공산주의자 아니었느냐. 피델 카스트로가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놓고 지가 얘기해. 나는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오로지 쿠바 민족들을 위한 국가 건설을 위한 사람이라고.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 미국이든 소련이든 둘 다 별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강대국들이 함부로 쿠바를 쥐락펴락하는 그 상황 이게 싫은 거야 그냥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의 주민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거나 쿠바를 종속시켜서 쥐락펴락하려는 그런 강대국들을 쿠바 사람들이 그냥 싫어했어. 피델 카스트로가 아무런 명분 없이 만약에 친소련 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으면은 당시 분위기였으면 쿠바 주민들이 피델 카스트로 저 새끼
소련한테 나라 팔아먹은 새끼. 아마 그랬을 거예요. 피델 카스트로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국유화도 하고 뭐 이런 사회주의 정책을 한 건 맞는데 자기 스스로 공산주의자를 표방하고 공산낙원을 만들겠다. 공산주의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이겠다. 이런 거를 내세운 사람은 아니었다. 쿠바에서. 근데 한편 방금 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불안한 거죠. 1400명을 CIA가 조직해가지고 쳐들어왔었잖아. 피그스만 침공을. 이런 시점에 소련의 흐르츠초프가 찾아와가지고 쿠바야 카스트로야 요새 미국이 자꾸 너네 괴롭히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공산주의 선포하고 친소련 우리 형제의 나라 선포하라고. 그래가지고 피델 카스트로가 1961년 12월 2일에 나는 공산주의자다. 61년 12월 2일에 갑작스럽게 나는 공산주의자라는 걸 커밍아웃. 갑자기 얘기를 해. 그리고 우리 쿠바는 소련을 포함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우리는 형제고 일원이고 같은 어떤 팀이고 이런 이제 발언을 합니다. 이때부터 쿠바라는 국가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 거죠. 쿠바가 살아남기 위해선 바로 위에 있는 미국이 어떤 개수작을 부려서라도 쿠바에 쳐들어올 수 있으니 피델 카스트로가 지가 독재에 먹던 저 쿠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미국과 사이가 더럽고 강력한 국가였던 소련과 엮여야만 했던 거예요.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과 우리 쿠바는 형제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 쿠바를 건든다면 전 세계의 형제 공산주의 국가들을 건든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 당시 미국은 어떻게든 쿠바에 개입해서 쿠바를 친미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쿠바뿐만 아니라 힘이 약하고 약소국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독재를 헤쳐먹고 있어도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위협이 있는 위치에 있다면은 독재 오케이. 대신 우리가 지원해줌. 너 그 대신에 이제 친미국가 오케이 하면서 지원해주면서 어떻게든 친미국가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게 있었다는 거죠. 소련도 마찬가지였고. 자, 이제 공산주의를 천명한 쿠바. 그 쿠바의 소련이 경제적인 거는 이미 진작부터 지원을 좀 해주고 있었어요. 이때부터는 아예 무기까지 지원하고 군사고문단까지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쿠바에 핵미사일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요. 소련이 지원을 해줬던 쿠바의 군사력이 북미, 중미, 남미 다 합했을 때 1위 미국, 2위 쿠바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 소련이 하도 싸다 맞춰주니까 1위가 미국이라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2위가 쿠바다. 중미나 남미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이라던가 특정 강대국들이 막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쿠바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쿠바가 미국 다음가 하는 군사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던 거지.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랑 쌩을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역 때문에 그렇잖아. 무역. 중국이 아무리 밉고 싫고 떠나가지고 무역에 대한 지분율 자체가 중국이 너무 이제 비율이 넘사벽으로 미국보다도 높잖아요. 그래서 쌩갈 수가 없잖아. 쿠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쿠바가 미국이랑 거래를 하고 무역하는 게 옛날엔 많았는데 요 1961년쯤 되면은 큰 타격이 없었어. 점차 미국과의 거래가 줄어들었거든요. 대신 1961년 기준 쿠바가 무역하는 전체 100% 중에 44.8%가 소련이었습니다. 미국은 4%였어. 4%. 10배가 넘게 차이 나죠? 그리고 이 4.1%도 뜯어보니까 무슨 설탕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야. 담배 이런 거 이제 뭐 시가. 자, 어찌되었든 본격적으로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 배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그냥 미사일 아닙니다. 탄두가 달린 미사일이에요. 쿠바 입장에서도 자기들 영토 안에 소련이 보내준 핵미사일 들어오면 방금 전만 해도 지금 미국이 막 가라로 1400년 가라로 이제 CIA가 해가지고 막 침공하고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어지고 피델 카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독재하고 싶었는데 그 독재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어지고 둘째로 소련 입장에서는 소련의 앞마당에는 미국의 핵무기들이 막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소련은 미국 앞마당에 없었단 말이야.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요 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대통령이 누구라 그랬어요? 케네디라 그랬죠? 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기 1, 2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 1960년 11월. 지금 보면은 케네디가 있네요. 이 사람 아세요? 닉슨. 마오쩌둥 만났던 사람 있잖아. 케네디 다음 가서 이제 나중 가서 이제 당선되는데 이 양반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미국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라는 거로 하죠. 간다위의 선거인단 제도 편 이제 보고 오시면 좋은데 힐러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전체적 표율에서 앞섰어요. 앞섰는데도 선거인단에선 트럼프가 이겨가지고 이제 당선된 거란 말이야. 닉슨과 케네디가 전체표로 따졌을 때 11만 5천 표 차이로 닉슨이 약선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의 표차가 몇이었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24만 7천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거란 말이야. 근데 미국 대선에서 케네디와 닉슨의 표 차이가 11만 5천 표밖에 차이가 안 났었다는 거예요. 케네디가 3,422만 984표, 닉슨이 3,410만 8,157표. 물론 선거인단 제도에서는 압도적으로 케네디가 이기죠. 303명의 선거인단을 케네디가 확보하고 닉슨은 219명을 확보해가지고 당시에. 근데 이 대선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정찰기가 소련 영공에 들어갔다가 격추당해요. 이 조종사가 그 조종사야. 당시에 미국의 정찰기가 소련의 ICBM 기지 같은 거를 정찰하다가 격추당해요. 격추당해서 그 비행기가 개박살나. 근데 조종사가 이제 낙하산으로 비상탈출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련에 붙잡혀요. 소련이 개난리쳐서 그래가지고 어디서 니들 멋대로 지금 우리 영공을 정찰질을 하냐고, ICBM 기지로 니들 마음대로 감히 정찰을 해? 이 새끼들이 미쳤나? 이때 미국이 소련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빨리 풀어주자 일단.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응 싫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소련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 조종사를 지금 우리가 풀어주면 닉슨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조종사를 풀어주면 닉슨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뭔 소리지? 소련이 볼 때는 케네디가 애송이로 보였던 거예요. 닉슨보다는 미국에서 케네디라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외교안보적으로 미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좀 허접해질 가능성이 높다. 소련이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가 당선된 이후에 1962년 2월에 이 조종사를 풀어줍니다. 케네디가 근데 진짜 소련 입장에서 그렇게 좀 만만하게 생각할 이유도 있었던 게 뭐냐면요, 케네디가 당시 대선 당시 나이가 44살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이거 미국 나이로 따지면 생일 안 지났으면 42살이거나 43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엄청 젊었던 거야. 오바마가 당선되었을 때 대통령이 굉장히 젊다 막 그랬거든요. 오바마 임기가 2009년 1월에 시작해요. 그때 한국 나이로 49살이었습니다. 2009년 1월에 오바마가 한국 나이로 4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케네디가 당선되는 게 닉슨보단 낫겠다. 닉슨보다는 어찌되었든 정치 경력이든 뭐든 간에 케네디가 조금 떨어지니까 외교 당국자라든가 이런 거를 기용할 때도 뭔가 허접한 개구멍이 막 있을 거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어떤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는데 케네디가 그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당선되는 게 우리에겐 유리하다. 소련은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야.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연속적으로 누구였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첫 번째 트루먼. 어이구, 메가드랑 악수하는 거 봐 씨부래. 루즈벨트 죽은 다음에 트루먼이었죠. 그 다음 누구예요? 오성장군 출신 아이젠하워. 자, 오성장군 출신 아이젠하워였어요. 그 다음이 케네디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소련이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다가 딱 케네디 보면은 케네디가 되는 게 좋겠다. 케네디도 군대를 안 간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징병이 됐어. 케네디가 중이었어요. 중이. 군인이 아니었던 건 아니지만 당시 닉슨 후보는 저 아이젠하워 오성장군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케네디가 조금 더 허접해 보이고 소련 입장에서 좀 그랬던 게 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자. 소련의 흐르시초프 서기장과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둘이 만났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하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 대화하는 느낌 아니에요? 케네디 정부 때 케네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젊은 저런 애가 무슨 저 소련 저 깡패 같은 저런 나라 흐르시초프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회담을 할 것이며 어떻게 외교를 할 것이며 쟤를 어떻게 믿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케네디가 당선이 됐네. 그죠? 근데 케네디가요, 당시에 국내에서 정말 사람들이 쟤 믿어도 되냐고 이런 여론이 또 안 좋았던 사건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피그스만 사건 있죠? 말아먹은 거. 쿠바 피그스만에 들어갔다가 1,400명 말아먹은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역시는 역시다. 케네디 뽑은 새끼들 다 니네 눈깔 뒤집어가. 케네디 저 종북의 그 새끼를 왜 뽑아가지고 씨부래. 나라가 지금 굳건히 기강이 안 잡히고 저런 개망신을 당하게 하냐고 막 그랬었어, 미국 안에서. 쿠바가요. 그리고 원래는 미국 은행, 미국 기업들이 지은 카지노, 미국 자본들로 지어진 커피 농장, 설탕 농장 이런 게 1950년대까지도 세고 셌었어. 그래서 달리 보는 사람들은 사실상 쿠바의 정부가 있다 한들 사실상 미국의 손 위에서 놀아나는 나라다, 쿠바가.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하자마자 쿠바에 있던 미국 자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걸 다 국유화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막 손해보고 이거 어떡하냐고 막 이러고 케네디는 저거 해결을 해야만 이제 됐던 그런 이슈였던 거예요. 성공을 못한 거지. 피그스만 침공해서 1,400명이나 지금 넣어놨더니 막 실패해서 개망신당한 거 아니야.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 지금까지 앞서 들으면 어때요 지금. 케네디의 지지율이 상당한 위기구나. 우린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소련이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쿠바에 배치한다고 하면은 케네디는 어떻게 될까요? 지지율 개 박살이 나겠죠. 후르시초프도 지지율이 떡락하기 일보 직전이라서 환장할 일 사람이었지만 케네디도 매한가지였다. 요 사진이죠, 요 사진. 둘이 만났잖아. 둘 다 지지율 떡락 직전인 사람들끼리 만난 거야. 껄피타를 잘못 처리하면은 지금 둘 다 작살나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자, 연도를 살펴보자고. 1961년 4월에 피그스만 침공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62년에 쿠바와 미국의 사이가 단절된 거죠. 소련과 쿠바 관계가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소련형 빨리 핵탄도 보내달라고, 핵미사일 빨리 보내달라고 너무나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자마자 소련이 너무나 기다리고 있으라고, 우리도 빨리 보내겠다고. 딱 이렇게 입맛이 맞는 그 상황. 당시에 근데 이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쿠바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미국 니네가 그리고 지금 쿠바 물건도 잘 안 사주려고 하고 지금 둘이 쌩까가지고 쿠바의 경제가 더 안 좋은데 인도주의적으로 우리 소련이 쿠바에 먹을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 화물은 보내야겠어 하고서 화물선을 계속해서 보내줬어요, 소련이. 근데 그 화물선 구석탱이에다가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발사대를 만들 때 필요한 수많은 건설 관련 장비들과 기기들과 물자들을 컨테이너 구석마다 꽁꽁 숨겨서 쿠바에 몰래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물선에는 소련 군인들이 바글바글하게 타고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가 나온 건데요. 소련 당시 군인이었던 사람들도 영문을 모르겠는데 위에서 사복을 입으라고 오더를 내려서 사복을 입고 그 배에 탔다. 자기들이 지금 쿠바로 가는지도 몰랐대. 우리 어디 가는데 왜 사복 입고 이 화물선에 탔지? 쿠바네 이 광고지. 그리고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1962년 10월까지도 미국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1962년 10월 되어서야 미국이 알게 됩니다. 쿠바에 소련이 뭘 짓네? 쟤는 뭐지요? 이걸 62년 10월 가서 알아요, 미국이. 당시에 미국 록히드 U2 정찰기가 있어요. 이게 고고도 정찰기예요. 고고도 정찰기. 높은 고도 21km에서 이제 정찰 비행하는 비행기거든요, 이게. 근데 나중 가서 이 정찰기를 통해서 쿠바의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던 거를 그나마 얘가 발견해서 미국도 알게 된 거예요. 건설이 시작되고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서야 저 정찰기가 찍어서 알게 됐다는 거야. 찍어서. 이게 1962년 10월 16일에 미국 정찰기에 의해 촬영된 케네디에게 보고된 쿠바 미사일 기지 사진입니다. 원래 이제 뭐 CIA가 하는 일은 저게 보이기 전부터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또 있잖아요. 미국도 모르게끔 소련이 극비해서 잘 처리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이 쿠바에 배치가 되잖아요. 13분 만에 미국 중부구 남부구 어디든 간에 다 쏴갈길 수 있었어요. 자, 어찌되었든요. 사진 찍힌 거 봤어? 니네 여기다가 쳐 만들고 있네. 여기 요런 데다가 지금 케네디가 그거를 들었어. 이제 케네디가 소련 외무부 장관을 만납니다. 자, 1962년 10월 18일이에요, 이걸. 이 18일 직전에 저 미사일 기지 만드는 걸 또 케네디는 알고 있었고요. 그죠? 자, 18일. 왜? 내가 지금 왜 날짜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아까 앞서 말했던 13데이라는 그 영화 있다 그랬죠? 13일. 10월 18일부터 앞으로 13일 동안의 차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잘 기억하세요. 케네디와 소련의 외교부 장관은 10월 18일에 만났다. 이미 케네디는 다 알고 있어. 그죠? 니네 쿠바에 미사일 있다며 지금. 뭐 미사일 기지 만든다며 뭐야 그거? 근데 소련 외무부 장관이 얘기해요. 그거 방어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방어 무기 정도는 쿠바도 있어야 되잖아. 너네 겨냥한 거 아니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케네디가 그래? 알았어 라고 얘기해요. 케네디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했지. 왜? 이 사람들이 다 뉴스에다가 대서특필할까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케네디가 너네 ICBM, IRBM 중거리 미사일 핵탄두 같은 거 지금 쏠려고 지금 거기다 만들고 있다며. 그러면은 미국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기겠어요. 알아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부는 알고 있어도 얘기를 일부러 나중 가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뭐였냐면 케네디랑 지금 소련의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 이 시점에 쿠바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미 미사일이 들어와 있었어요. 단거리 미사일이. 지금 보이죠? MRBM이라고. 요거는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이미. 문제는 중거리인 거야 지금. 중거리 미사일은 아직 도착을 안 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거 들어오면 끝나는 거지 이제. 근데 배가 대서양에 있다는 거야 지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은 배가 대서양을 거쳐서 지금 쿠바로 가고 있는 중에 그 보고를 받아요, 케네디가. 자,
자, 여기서 이제 케네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안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거 저 선 넘. 아니 근데 어차피 이제 방종해야 되더라. 아니. 어차피 오늘 다 못한다니까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거 아세요? 반밖에 안 했어요 지금. 지금 오늘 반밖에 안 했어. 진짜 진심으로. 그럼 지금 상황이 뭐야 지금? 지금 쿠바에는 단거리 미사일도 이미 있고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도 거의 다 만들었고 중거리 미사일은 지금 대서양을 건너서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케네디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떠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케네디는 두 가지 안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게시보셨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